네,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다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선 그러면은 2016년 6월 3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날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경기 지표가 엇갈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던 뉴욕 증시였고요. 그리고 4월 개인 소비 지출 임금 상승에 따른 개인 소득 증가 그리고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월 대비 1%가 증가되면서 이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여지면서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좀 더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구매자 관리지수 소비자들에게는 경기 전망은 비관적이고 신규 주문 감소하고 그리고 고용지수 부진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 전망에도 오늘 오늘 어제 발표가 됐죠. OPEC 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후로 좀 하락했던 1일날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에서라든지 선물에서라든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대형주들이 부진했습니다. 대형주들이 부진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2분기 이익 추정치 증가가 되면서 우호적인 수급 여건으로 인해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지수 버팀목을 해줬던 삼성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변동폭을 확대했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6.4원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FOMC 아니면 OPEC 회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 각종 대외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건망 심리가 계속 짙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살펴보자면은 0.1%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1990포인트 상단 매물대 압력으로 인해서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연일 이은 상승 흐름은 지속이 됐지만 차익 물량으로 그리고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상승에는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강하게 반등이 됐는데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거의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삼성전자 매수량을 점점 늘려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근데 기관이나 금융 투자 중심으로 매도 강세의 차익 물량으로 상승의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수, 화학, 정유, 철강 등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에 확대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강한 매수세 그리고 화장품 제약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을 하면서 혼조세가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을 좀 살펴보자면은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매도가 나와서 지수가 하락을 한 뒤에 외국인들이 수매도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외국인들이 추가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기관 매도세에도
박스권 혼조세를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불확실성, 투심 위축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증가되었으나 혼조세의 흐름은 계속 여전히 흘러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에서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가 상회를 하면서 사업별 실적 개선을 전망시키면서 강하게 반등했던 모습, 상승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퍼블리스와 논의해서 매각 협상은 사실상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돼서 상승했던 모습이 보였고,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페이 묘돌 출하량 상반기 대비 3배가 증가됐습니다. 증가 전망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채권단의 1조 5천억 원의 규모 자구안 잠정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기 상장으로 인해서 투자자 이동 우려가 생겼던 모습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상승에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던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700포인트 부담감을 안고 있죠, 지금. 그래서 상하방이 경직된 모습이었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직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자면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카카오 여러 상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은 순매도 물량을 줄여주긴 했으나 연기금의 순매수 유입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죠. 위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CJ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그래서 하락폭을 확대를 했으나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하방을 좀 지지해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죠. 순매도가 나와서 하락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하락폭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기관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가 유입이 되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상승을 회복을 이끌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반에는 기관의 추가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 물량을 줄여주면서 상승 후 횡보를 보였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투심 위축이 됐습니다. 투심 위축이 돼가지고 차익 물량이 소폭 하락하면서 상승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던 코스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수혜주죠. 수혜주. 어저께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미 그 전부터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웰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었죠. 그래서 그 최대 주주가 유증 주금으로 납입으로 인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하락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200만 달러 규모의 우간다 B형 감염 진단 키트를 수출을 하면서 1% 약 1%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옵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나노스 경영 악화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죠. 그래서 광학 필터 시장에서는 옵트트랙 지배력은 더 강화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사 핑거매직 지분 50% 이상을 획득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자면 다우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0.2% 상승 마감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 반등과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소폭 감소를 하면서 예상을 깨고 3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OECD, OPEC에서 연차 총회에서 산유량 한도를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를 하면서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0.3%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원유 재고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의 투심은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금리 기준을 유지하고 0.0%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 금리도 각각 마이너스 0.4% 그리고 0.25%로 동결이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회복은 완만하지만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2분기 성장 속도는 1분기보다는 느려질 전망을 보이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국내 증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지금 수출 부진하지, 그리고 투자도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비까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GDP 성장률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0.5%까지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글로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그거를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기업에서 기계라든지 사업 확장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만큼 지금 국내수 시장에 소득은 있지만 그거를 투자하고 회전을 시킬 요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일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의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월요일부터 지속해서 매수 유입이 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와서 계속 매수 유입이 됐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방을 굉장히 지지해줬던 기관이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다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외국인들이 뒤를 받쳐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하방 경직된 모습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리고 그저께 계속해서 상하방 경직된 모습을 계속 흘러갔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눈치 보는 기관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매수세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에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포인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도 조금씩 발을 들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기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모멘텀이 부족하죠. 지금 글로벌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경기지표가 호조가 되긴 하지만 아직 이벤트를 앞두고 모멘텀이 부족하다. 그걸 완화시켜줄, 그거를 좀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줄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주를 계속 잡아가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항상 실적 가치주, 성장주를 항상 잡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냐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상승을 했지만 연일 이어서 상승을 했지만 그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하락 마감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던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은 어저께 보셨잖아요. 장중 방송을 보셨다시피 실적 전망주 그리고 어떤 수혜주 뭐 관련주 이런 주들을 잡아 가셔야지 수익이 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네, 변동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국이라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네, 수출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높게 두고 있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계속 짚어가야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선 아침 시황 방송은 네, 이것으로 종료를 하겠고요. 오늘 계속해서 장중 방송을 이어갈 겁니다. 장중 방송을 이어갈 건데 오늘 대표님이 마늘을 캐러 가셨죠. 마늘을 캐러 가셔서 계속 제가 이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다들 이번 주 오늘이 마무리가 되면은 내일부터는 휴일입니다. 네, 현충일까지 휴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휴일날 푹 쉬시고 그리고 화요일날은 이제 다들 또 수익에 뭐 저희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잘 리딩을 따라오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선 시황방송 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